자, 5월 8일 돈복사TV 영상을 녹화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본 영상에 앞서서 제가 또 실시간으로 관점이나 타점들을 공유드리는 텔레그램 방을 따로 운영을 하는데, 자, 이 방에 아직 입장을 못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 하단에 댓글을 확인을 하시면 텔레그램 방 링크가 남겨져 있죠.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누구나 입장을 하실 수 있게 오픈을 해놓고 있고요. 또 이 방에 입장하셨다고 끝이 아니라 대화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공부하실 수 있는 교육자료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으니까, 교육 자료까지 받아보길 희망하시는 분들은 1:1 대화 남겨주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을 하셔서 같이 좀 돈 벌 수 있는 투자를 해 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비트코인 흐름부터 한번 흐름을 짚어볼게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제가 이 관점방에 공유드린 이 내용, 요거부터 이어서 짚어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주말간의 비트코인이 형성되어 있던 하락 추세, 요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시도를 했지만 시도하지 못하면서 하락하는 연습이 연출이 됐고, 이 수렴 구간, 이 삼각 수렴 구간을 아예 하방으로 이탈을 해버렸죠. 하방으로 이탈을 해버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추가 하락을 고려하는 게 맞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위치에서 추가 하락을 보라면 된다. 그래서 제가 주요 지지구간을 잡아드렸던 게 27.9K 구간이에요. 27.9K 구간을 이탈을 하면은 안 된다. 지금부터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려면, 단기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27.9K 요 구간을 이탈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기서 최소한 지지를 받으면서 30K나 31K까지 다시 돌파를 시도해주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된다고 보여진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부터 하락이 나오면 안 되고 무조건 반등이 나오고 상승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소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봉상으로 체크를 해보면 요 구간이죠. 4월 26일날 최대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도지형 캔들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지는 못했지만 치열한 자리 싸움이 있었고, 그 이후에 위쪽으로 방향을 잡기는 잡았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고점을 높이는 움직임이 나오질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수렴을 진행을 하다가 수렴의 이제 끝자락에서 하방으로 완벽하게 이탈을 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상승보다는 하락을 봐야 되는 게 좀 더 적합한 위치다. 그리고 27.9K를 이탈한다면 추가 상승이 큰 폭으로 제한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로 지금 비트코인 상황을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게 오전 브리핑이었고, 자, 지금부터 비트코인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가? 제가 항상 이전에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지만, 자, 지금 새로운 하락 채널 하나 형성을 시켰죠.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자, 여기서부터 체크를 해보면 비트코인이 지금 위치에서 하락 채널을 형성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락 채널 하단부 찍고 상단부, 하단부, 상단부, 다시 하단부를 터치하러 가는 이 움직임에서 정석적으로라면 이 하락이 나올 때 이 하락 채널의 하단부를 터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얘가 일단 하락을 좀 멈추고 추세 전환을 시도를 하는 자리다. 그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밀리지 않고 지지구간을 확보를 한 이후에 반등이 나와준다면 추세 전환을 시도하는 위치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상황은 그렇지만, 다만 이제 아직 이게 하락이 끝났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추가 하락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하락 채널 하단부를 메꾸러 간 다음에 다시 상단부를 찍으러 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 비트코인이 상승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많아 보인다 정도? 날봉상, 단기봉으로 봐도 그렇고, 시간봉으로 봐도 그렇고, 날봉으로 봐도 그렇고, 날봉으로 봐도 수렴을 하방으로 이탈을 했고, 자, 주봉으로 봤을 때,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이번 주 이제 오늘 그 주봉이 시작되고 나서 주봉 마감 이후에 양봉으로 전환하는 듯한 움직임이 나왔지만 결국 음봉으로 전환을 하면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요번 주 주봉이 최소한 이 전주에 아래 꼬리를 먹으러 가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추가 하락을 염두를 해둬야 되는데, 그럼 이 아래 꼬리는 대략 한 27.6K 정도가 나오죠. 여기서 이 꼬리를 터치한 이후에 말아 올릴 것이냐, 아니면 이 꼬리 안에서 마감을 할 것이냐, 혹은 이 꼬리를 이탈을 할 것이냐, 요 정도로 지금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만약 이번 주에 이 아래 꼬리를 먹으러 간다면 제가 봤을 땐 이 꼬리를 이탈을 하고 추가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자, 그러면은 얘가 어디까지 하락을 할 것인가를 좀 짚어보자면, 아예 이제 바닥에서부터 형성된 상승 추세선을 그려보게 되면,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24K 중반부까진 한 요정도 구간까지는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이번에 상승이 제한된다면 한 25K에서 24K 사이 구간, 요 사이 구간, 그리고 이 추세선을
조정을 만나는 구간까지는 하락이 연출이 될 수도 있겠다. 꽤 큰 폭의 조정이나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된다. 다만 27.9K 이탈 없이 지지를 잘 받는다면 다시금 반등을 해볼 수 있는, 기대를 해봐도 된다.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비트코인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슈를 좀 체크를 해봤을 때 거래소에 입금된 비트코인의 총량이 좀 줄어들었다.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역사상 이제 가장 큰 16만 2천 BTC 이상이 거래소에서 출금이 됐다. 역사상 가장 큰 출금량이었고, 거래소 BTC의 총량이 급락을 하고 있다. 이 방에 다 정보 올려드리는 내용들이에요. BTC의 총량이 급락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이게 비트코인이 상승을 할 거다, 하락을 할 거다 라고 이것만 놓고는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좀 유추하는 지표로 쓰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다만 총량이 급락했다, 거래소에 비트코인의 잔고가 줄었다라는 건 그만큼 좀 가벼워졌다, 즉 위아래로 흔들기가 좀 수월해졌다 라고 볼 수 있는 지표는 될 겁니다. 그래서 곧 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으니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유의를 해야 된다. 그런 정도로 지금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려면 지금 위치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려면 최소한 여기 구간 29.4K, 5K 구간까지는 반등이 연출이 돼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반등이 연출이 되지 못한다면 반등이 나오더라도 지속적으로 계단식 하락이나 추가적인 하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비트코인 결국 차트 같은 경우는 가격 흐름, 비트코인의 가격은 심리적인 요소가 강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위치에서 지지 구간을 이탈을 해버리거나 혹은 반등이 나와도 29.45K 정도 여기 사이 구간까지는 반등이 나와주지 못한다면 결국엔 실망 매물이나 매도세가 좀 더 우위를 점하면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그림이 높아질 위치다, 그런 위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1차적으로 이 구간까지 반등이 나와주면 여기서 지지 구간을 확보를 할 거고, 확보를 한 이후에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으니 매매를 하실 때 향후에 비트코인의 가격의 흐름을 좀 참고하실 때는 요 내용들을 좀 정리해 두셨다가 흐름을 보면서 그 순간에 맞게 좀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 주가 조금 험난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남은 일정을 좀 체크를 해볼 때, 이게 이제 요번 주 미국이랑 유럽 쪽 그리고 중국 쪽의 일정들을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표인데, 일단은 오늘은 그렇게 특별한 일정이 딱히 없어요. 이제 내일 5월 10일이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어요. 5월 10일 오후 9시경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 11일 날에 일정이 좀 많습니다. 11일 날에 미국의 이 생산산 물가지수, 유럽에서 중앙은행 슈나벨의 연설이 있습니다.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도 있고요. 영국의 영란 총재의 연설까지. 그러니까 11일 날이 일정이 좀 많아서 이날 좀 변동이 크게 나올 수 있다. 이 5월 11일 날. 그리고 5월 12일에는 또 영국의 GDP 및 각종 경제지표 발표가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요번 주에 일정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조금 크게 움직일 수 있는, 변동이 될 수 있는, 그 발표 결과에 따라서 큰 폭으로 하락을 할 수도 있고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일정들이 꽤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요번 주도 좀 험난한 한 주, 쉽지 않은 한 주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요런 일정들은 제가 또 정리를 해가지고 요 텔레그램 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일정들을 좀 체크를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흐름, 선물거래 이런 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코인, 알트코인이라고 하면 아마 수익코인이지 않을까. 페페코인이나 밈코인들도 있지만 그런 밈코인들은 분석의 영역을 벗어났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알트코인 중에서 제일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코인이 바로 수익코인이었어요. 이 수익코인에 대해서 조금 제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보실 수 있게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원래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코인들은 잘 건드리지는 않긴 하는데, 다만 질문이 들어왔다 보니까 만약에 저라면 매매를 할 때 이런 내용을 보고 매매를 할 것 같다 정도로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수익코인이랑 비교가 되는 코인들, 비교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코인들이 수익코인, 에토스, 그리고 아비트럼 정도가 있지 않을까. 지금 비교 대상 뽑아보자면, 그러면은 이제 수익코인이랑 특히나 에토스 같은 경우는 메타에서 진행하다가 좌절된 개발진들이
나와서 만든 코인이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수이나 앱토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에서 가상화폐를 제작을 하다가 그게 좌절이 되면서 그 미국 규제 때문에 좌절이 되면서 메타에서는 개발을 하지 못했지만 그때 꾸려진 경영진이나 그때 꾸려진 개발진들이 나와서 수이코인과 앱토스 코인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시장에 지금 이슈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앱토스는 상장한 지 꽤 시간이 지났고 최근에 수이코인이 상장을 했죠. 그래서 두 코인 모두 이제 웹3 관련 코인이라고 보면 되는데, 자 지금 수익코인의 좀 분석, 이 차트만 보면 솔직히 말하면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긴 한데 그나마 최근 특이 움직임이 나왔죠. 이 구간을 좀 저희가 집중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려 보려면 아비트럼이랑 수익 그리고 앱토스 모두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아비트럼 같은 경우에도 최근 이제 상장 직후에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죠. 저항 구간에서 보면 대략 한 20% 정도 하락을 하고 이 구간에서 횡보하면서 어느 정도 물량을 좀 매집하는 구간, 한 일주일 정도 횡보하는 구간이 형성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큰 폭으로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아비트럼이 상장하고 나서 이렇게 큰 폭으로 4시간 분 기준으로 음봉을 그리면서 큰 폭으로 하락하는 구간이 연출이 돼요. 자 이제 상장가 밑으로 이탈을 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하는 구간이 연출이 되는데, 자 지금 수익코인이 딱 그 구간, 그런 움직임이 연출이 됐죠. 큰 폭으로 하락하는 구간이 연출이 됐다. 자 아비트럼도 이 구간, 이 부근에서 바닥을 형성을 하고 횡보를 한 이후에 큰 폭으로 상승이 연출이 됐다. 근데 수익코인은 아직은 뭐 아비트럼이랑 똑같이 흘러갈지 안 흘러갈지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앱토스 같은 경우도 패턴이 뭐냐면, 앱토스도 상장하고 나서 상장가 밑으로 빠진 다음에 횡보 구간을 가지고 긴 시간 좀 횡보를 하고 좀 하락하는 그림을 그리다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체크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언제 잡아야 되냐, 지금 바로 들어가도 무방은 합니다. 근데 좀 더 나는 안전하게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 일단 큰 폭으로 하락하는 구간은 체크를 했죠. 그럼 지금 이 구간에서 큰 가격 이탈 없이 횡보하는 구간을 만들어내는가, 요거를 체크를 하면 돼요. 자 여기서 횡보라는 구간을 형성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분할 매수로 들어가도 된다. 분할 매수로 접근해봐도 된다. 자 아비트럼이랑 비교를 좀, 아비트럼이 그나마 앱토스보다는 최근에 상장된 코인이니까 하락을 하고 횡보 구간을 형성을 한 다음에 상승. 자 그러면은 수익코인도 비슷한 패턴을 만들려면 이 구간에서 최소한 일주일 이상의 횡보하는 구간이 형성이 돼야 된다. 만약에 여기서 하락이 추가적으로 연출이 된다면 거기가 지금 이 구간이 바닥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추가 하락이 연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된다면은 여기서 확실하게 횡보를 받는지, 만약에 추가 하락이 연출이 되면 하락된 이후에 지지 구간이 형성이 되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매수 타점을 횡보 구간이 형성되는 시점에 확실하게 지지 구간을 체크를 하고 나서 매수를 들어가면 매수 잡는 타이밍으로 적합하다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럼 우리가 매수를 진입을 했을 때 목표가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올 수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뭐를 기준으로 목표가를 설정을 해야 되는가, 수익코인이 어디까지 상승을 할 수 있는지. 왜냐면 일단 수익코인 자체의 차트는 조금 형성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목표가나 상승폭을 예측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가 기준으로 우리가 매수를 들어가다 쳤을 때 여기서 횡보가를 형성을 하고 상승이 연출이 된다고 하면, 지금 수익코인의 시가총액이 대략 한 8천억 원 정도 나옵니다. 수익코인 시총 8천억. 자 근데 앱토스 2.2조 원 정도가 나오죠. 자 아비트럼도 대략 한 2조 정도가 나옵니다. 시가총액이 대략 한 2.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비교 대상군에 있는 코인들이 시가총액이 2조 원 부근에서 놀고 있는데 수익코인의 시총은 8천억 원 정도에서 놀고 있다. 그러니까 시총만 놓고 보면 내가 키 맞추기 현상으로 상승이 나온다고 치면은 대략 한 1.5배 정도, 지금 가격대보다 한 1.5배 정도, 한 1,400억 정도의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딱 똑같이 그렇게 갈 수는 없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좀 러프하게 목표치를 잡고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대략 지금보다 한 3,000원, 2,000원 후반대, 2,600~700원에서 키 맞추기 현상이 나온다면 대략 2,600원에서 3,000원 사이까지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듯. 수익코인은 딱 요 정도로 지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상장 이후에 얼마 안 된 코인이기 때문에 지금 예측을 다
단행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임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트럼처럼 이렇게 상장지 이후의 차트를 보면 이런 급락, 이 정도의 급락이 연출된 이후에 이 구간에서 횡보 구간, 바닥 구간을 형성을 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체크를 할 건 체크를 한 다음에 매수를 들어가도 늦지 않다. 그리고 만약에 바닥 구간 형성을 하고 상승이 나오면 대략 2,600원에서 3,000원 사이 정도까지의 상승도 기대해 볼 수는 있다. 이 정도로 지금 수익 코인을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으로 준비한 내용은 딱 여기까지고, 오늘 관점 공유방도 자, 오전에 하락하는 관점에 맞게 같이 오전에 숏을 진입을 하고 나서 짧게 수익 실현을 하고 나서 지금 반등을 기대하면서 포지션을 잡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좀 피드백 받고 브리핑 받고 관점 받고 매매를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영상에 댓글을 확인을 하시면 텔레그램방 링크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입장을 하시고 교재 PDF 파일까지 받아보실 수 있게 신청 대화를 주시면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